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금요일 근무 마치고 들어왔고요. 머리가 엉망이네요. 딱히 녹화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라도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근무 영상도 좀 잘 안 찍다 보니까 씨발놈이 신고해가지고 적시야. 민원 넣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저도 좀 질려요.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질려서 녹화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택시기사 읽어주는 택시기사 제키 한번 가봅시다. 스크랩은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기사도 있고, 일단 최근 기사가 2년 만에 오른 택시요금, 시민기사 둘 다 울상. 과연 그럴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기본 거리가 300m 짧아졌고 시민들은 부담이 생기죠. 원래 뭐가 올라도 부담을 느껴요. 과자값 올라도 그렇고 기름값 올라도 그렇고 뭐가 올라도 부담을 느껴요. 택시비 얼마나 올랐다고. 솔직히 보통 광주 평균 거리가 5km 정도 되니까 5km를 계산해 보면 시간 요금은 빼고, 시간 요금은 뭐 몇 분 만에 가냐, 신호에 몇 번 걸리냐,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요금은 빼고 나머지 거를 계산을 해보면 기본 요금이 오르기 전에 4,300원일 때 5km를 가면 한 7,300원 정도 나와요. 시간 요금은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르고 나서 기본 요금 500원 오르고 300m까지 적용해서 5km를 계산해 보면 8,100원? 800원 올랐네, 800원. 근데 사람들은 뭐 많이 올랐다고 난리 치죠. 물론 할증 때는 좀 더 부담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택시 요금 할증도 복리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 돼요. 4,300원에 20%랑 4,800원에 20%는 다르니까. 전에 860원 올라갔던 게 지금은 960, 아니, 960원 올라가는 거니까 부담이 조금 더 될 수는 있죠. 그래 봤자 100원 차이. 기본요금 100원 올라간 거예요. 4,300원일 때랑 4,800원일 때랑. 근데 뭘 그렇게 대단히 많이 오른 것처럼. 택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간에는 이전에 나왔던 요금에 한 1,000원에서 1,100, 200원, 300원 더 나오고, 심야에는 이전에 심야랑 비교했을 때 한 1, 2,000원 정도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30%대는 480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겠죠. 1, 2,000원이 한 2,000원, 2,500원 정도 차이 나겠죠. 근데 새벽까지 놀러 다니면서 그런 거 부담을 느끼면 일찍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1,000원, 2,000원 갖고 부담돼서 택시 못 타겠으면 버스 끊기기 전에 들어가야지. 그게 맞지. 아니, 10,000원, 20,000원 오른 것도 아니고. 일단 적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증이 문제, 할증이. 뭐 지금 일반인들은 뭐 1,000원, 2,000원도 부담이라고
부담은 부담이니까 적은 돈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택시 기사들도 울상인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잘 못 받는 분들. 택시비는 올랐는데 매출은 오르지 않고 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너무 못 받으면. 올랐어요. 4,300원, 4,800원, 300m. 할증이 12시부터 4시였는데 11시부터 4시,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30%.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스럽다. 시민들의 반응.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택시기사들은 저거 보면 웃기지 않아요? 그래, 기본 요금은 그렇다 쳐. 거리당 요금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거 참.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요. 어차피 주간에는 똑같죠. 거리당 요금이 100원이고 전에 6,600원 나오던 거 지금은 6,700원. 한 6km를 가야 100원 더 나오는 거니까 주간에도 부담이 없죠. 심야도, 전에 심야에도 추가요금 120원씩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30%대 130원, 10원, 1km 갈 때 80원, 10km 가면 800원 더 나와요. 10km를 가야 800원이 더 나온다고. 근데 뭔 부담스럽다는 반응 속에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긴 했죠. 일단은 사람들이 올랐다, 비싸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안 타는 게 기본 요금이 비싸서. 근데 더 비싸졌다니까 버스를 많이 타다. 예, 계속 버스 타세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큼 택시 요금 싼 데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단거리는 약간 비싼데 한 10km, 15km 가버리면 몇만 원 나와버려요. 우리 10km, 15km 가봤자 뭐 지금 한 13,000원, 15,000원? 일본 같은 경우는 2, 3만 원, 3, 4만 원 나와버려요. 제발 일본 좀 갔다 오세요. 놀러 가기 그렇게 좋아하더만. 산악금이 또 얘기가 나왔네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하루 평균 23만원, 25일 기준 570만원 꼴인데, 요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라 기사들은 내야 할 돈만 늘어나는 셈이다. 뭐 당장은 요금은 올랐지만 매출은 크게 차이가 없죠. 일단 사람들의 기피 현상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응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거는 일 매출 10%? 많으면 10% 정도 예상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얘기죠. 사람들이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고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면 10%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지 않죠. 기사들이 문제야, 산악금이고. 오늘 어디서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전해 들은 얘기라 확정도 아니고 확실한 얘기도 아닌데, 일단은 논의 중인데 어떤 회사가 산학금을 올리는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각 회사마다 노조가 있죠. 뭐 노조라고 할 수 없는 어용 노조지만은 그래도 협의하는 이런 구색은 갖춰야죠. 그래서 노조에서 뭐 24,000원 얘기하고 회사에서 3만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와, 다 먹겠다는 거네. 그래도 23년에 1,000원 올랐을 때는 그때 3만원 올렸으니까
그때도 거의 다 내노라였구나. 심야까지 해도 많이 추가로 벌면 한 4만 원 정도인데 3만 원 내놓으라 했으니까 그때도 한 7, 80% 추가 소득 중에 7, 80%를 주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3만 원 올리면 다 내놓으라는 거죠. 씨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좀 심하다고 봐요. 그래도 한 반 정도 내놔라. 반은 너희들 소득으로 늘려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래도 콜 못 받고 나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법인 택시 하면은 소득이 얼마 안 되거든. 100만 원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산학금을 75만 원을 올린다? 죽으라는 거죠. 관두라는 거죠. 200만 원 받아서 근근히 밥이나 먹고 살던 분들도 똑같이 일하면 125만 원 받는다는데 차라리 사회봉사 아니 무슨 봉사 같은 거 있잖아.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그거 하는 게 낫겠는데 세상 편하게. 과연 얼마의 산학금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한번 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상 밖이에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 확정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죠. 밑에 법인택시 기사님 인터뷰도 있네요. 500원 올려놓고 15,000원 올려버리면 이제 죽으란 소리야. 우리는 못 올리게 해요. $500원에 기본거리 줄고 이래저래 할증 생기고 추가 요금으로 100원씩 더 번다고 3만원 내놓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선희식이야? 선씨가 있어? 비슷한 규모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대전 4,300원, 대구, 울산 4,500원. 광주보다 싸다. 우리보다 싼 데도 있지만 뭐 부산이나 인천은 얼마지? 부산도 4,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시들보다 비싼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게 뭐라고 광주는 막 광역시 중에 제일 비싼 것처럼 써놨네.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정책을 내세우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만 정작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이 기레기 새끼. 택시가 대중교통이냐고. 미친 새끼야. 아유, 이런 것들이 기자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알아봐, 비영신아. 택시가 왜 대중교통인데? 고급 운송수단이야, 이 새끼야. 고급 운송수단에 그에 맞는 지원금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 고급 운송수단을 모는 기사들의 소득은 약 1, 20%를 제외하면 고작 최저임금도 못 받는 기사들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고급 운송수단이란 말을 띄워버리라고 대중교통으로 하고 버스처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라고. 쌀데기 없이 뭐 운영 비용 올라갔다고 기본요금 올려놓고 산학금 또 올리고 법인 택시 기사들만 죽어나라고 이런 개 같은 짓거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본요금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지. 법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운영비용 올랐어? 기본요금 올려?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 다 내놓으러 가잖아. 35건을 한다 치면 그것도 저 같은 사람이나 35건 하지. 적게 하는 사람들은 1, 20건 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25건 잡으면 5, 20, 5, 25, 12,500원에 거리 300m 준 걸로 뭐 몇천 원 더해지고 5km 이상에 한 100원씩 더 번다 치고 한 2만 원, 2만 몇천 원 더 버는데 3만 원 더 내려가잖아. 뭐 여기서 500원 올리고 15,000원 올린다.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인가? 저도 한 15,000원 정도 예상했었거든. 근데 도는 얘기가 이상하게 돌더라고. 확장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적셔. 이제 기본요금이 올라서 이제 손님이 좀 줄었지만 울상인 사람도 있고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콜 잘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잘 받거든. 지금 콜이 없어서 콜이 없는 부족한 시간에 가맹 쪽으로 많이 콜이 가기도 하고 비가맹이어도 엄청 콜 잘 받던 사람들은 지금도 콜 잘 받습니다. 가맹 제치고 받아버리니까. 물론 나머지 한 80% 기사님들이 많이 못 받고 있고 사람들도 적응해야 되고 그러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2026년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뭐 개인 택시 기사님이나 회사는 무조건 좋죠. 돈 더 받으니까. 돈 더 벌고 하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이 문제죠. 와, 산악금 26만 원? 어우, 머리 어지럽다. 26만 원 생각하니까. 나는 내가 26만 원 내고 산악금 택시 타러 가면 나는 택시 안 할래요. 뭐하래? 하루 평균 30만 원 벌기가 한 달로 해서 하루 평균 30만 원 벌기가 10간? 근데 거기서 26만 원을 산악금 내라고? 아유, 안 할래요. 나 그냥 배달할래. 뭐 스쿠터는 탈 줄 알아? 큰 오토바이 못 타도.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겠지. 네, 이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뿅. 네, 이번 기사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약을 좀 확대하는 것 같아요. 전에 예약은 뭐 블랙이나 벤티 이런 데로 갔었는데 블루 파트너스까지 확대하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비가맹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블루 파트너스까지 넓힌다. 다른 플랫폼 추격이 거세서 강화하려고 한다. 저 같은 비가맹하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 중형 가맹 택시도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다. 피드백 받아서 정식 서비스 할지를 확정한대요. 벤티와 고급이 블랙이죠. 예약을 해왔었는데 중형 택시도 예약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이제 벤티나 블랙은 뭐 기본 요금부터 다 비싸요. 또 예약을 한다는 자체로 인해서 그 예상 요금이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 뭐 한 만 원, 우리가 그냥 만 원에 나를 거 한 15,000원, 2만 원 받았던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의 벌이를 한다면 예약을 잡을 만도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거죠. 만약 예약을 했어. 오후 3시로 예약을 했어. 그럼 오후 3시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콜을 받아서 멀리 가버리면 막 5km, 10km를 예약하러 가야 되는 거야. 어디 동구에서 예약 잡아놨는데 광산구 막 첨단 가버렸어. 와, 예약 시간은 30분 뒤야. 이제 더 이상 콜 수행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예약 자리로 가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차도 막히니까 2, 30분을 버리는 거야. 버리고 예약 자리로 가야 돼. 늦게 도착하면 또 지랄지랄 하겠죠. 근데 한 25분 만에 도착했어. 또 5분 동안 기다려야 돼. 또 5분 버리는 거야. 그만한 효율이 나올까? 나는 솔직히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벤티나 블랙은 워낙 더 추가 요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중형 택시한테도 그만한 추가 요금을 줄지는 저는 솔직히 아닐 것 같거든요. 약간의 추가 요금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이나 벤티만큼의 추가 요금 혜택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디 있든 간에 그 자리로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운행한다. 물론 이제 콜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이나 매출이 되게 낮으신 분들, 막 2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만약에 이거 해서 뭐 한 2만 원, 광주 요즘에는 좀 멀리 가면 2만 원 나오니까 뭐 2만 원, 2만 5천 원 번다 하면 그래 뭐 딴 데서 콜 못 받고 속상할 거 없이 이 예약 잡아가지고 이번 타임 2만 원, 2만 5천 원 올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나 이제 좀 저보다 더 콜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제 가맹한테만 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아니 콜 잘 받는데 굳이 내가 저걸 왜 잡어? 저것 때문에 다른 일도 못 하잖아. 다른 일도 못 하고 멀리 가버리면 멀리 픽업을 그 예약 자리로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뭐 한 5km 거리만 해도 짧은 게 아니거든. 또 특히 가맹들은 5km 픽업 가라고 하면 요가죠. 지금 뭐 몇백 미터, 1점 몇 킬로 이렇게 픽업 가고 있는데 일하다 보니 한 5km 거리까지 가버렸어. 10km 거리까지 가버릴 수도 있고. 근데 저 예약 때문에 가야 돼. 미친 짓거리죠. 이거는 가맹한테 시킬 필요 없이 콜 잘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 이상으로 콜을 받는 비가맹들은 안 하죠. 저도 안 하죠. 뭐를? 또 콜 잘 받는 가맹 기사님들도 안 하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시간 아깝게. 작사. 기능이 확대되면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예약할 수 있다.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추가 요금 안 주는 거야? 어떻게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 약간의 부담을 더하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저 말은 추가 요금이 전혀 없이 그냥 미떡이라는 거 아니야? 저 글자만 보면 그래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니까. 벤티나 블랙보다 더 경제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어. 그렇게 써야지. 안 그래요? 벤티나 블랙보다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저렇게만 써놓으면 그냥 미터기로만 간다는 소리 아니야? 좀 제대로 좀 써라. 택시에 대해서 젖도 모르는 것들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기사들은 예정된 호출을 기반으로 운행 계획을 세워
효율성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대? 그게 될까요? 운행 계획을 어떻게 세워?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동구 갔다 서구 갔다 남구 갔다 북구 가야지 이렇게 운행 계획을 세워? 뭐 개똥 같은 소리요. 주는 대로 받아줘야 코를 자주니까 올수록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디를 갈지는 모르는데 뭔 운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기대도 안 되고 웬만한 올수락 기사들은 저거 쳐다도 안 볼걸요. 예측 가능한 이동 경험, 효율적인 운행 계획 수립, 지랄하고 자빠졌다. 아니, 택시 하시는 분 중에 운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분 있어요? 몇 시간 일한다 이런 거 말고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가야지 하고 이런 거? 답답하다. 여기 뭐 이용료 나오네? 새 사전 호출 이용료는 불로출의 5,000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시간대별 수요금을 탄력적으로. 광주는 뭐 비싸면 3,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뭐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죠. 택시 없을 때는 뭐 5,000원 받고 택시 많을 때는 또 한 3,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이런다는 소리죠. 그냥 불로출 아니니? 이게 뭐야? 저 동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콜 잘 받으시는 분들은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콜 못 받거나 매출 낮으신 분들은 할 만도 한데. 와, 우버는 10% 최대 10% 적립해줘? 와. 근데 나는 저게 왜 없나 싶어. 카카오 얘들이 지그들 돈 벌려고 저런 걸 안 해놓은 거지. 아니, 택시를 이용했으면 거기서 한 1% 정도는 적립을 해줘가지고, 1%는 너무 적나? 한 5% 정도는 적립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또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어야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돈에 미쳐가지고, 저런 게 아예, 지금도 없지만, 저번에 무슨 멤버십 가입하면 뭐 택시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그거 있었는데, 그거 까먹었다. 그거 전까지는 전혀 적립해 주는 게 없죠. 아니, 한 5% 정도는 적립을 해줬어야지. 자주 타는 사람들은 그거 최고지. 뭐 어쩌다 한번 타는 사람들은 그거 만 원 주고 타가지고 500원 적립해봤자 택시비로 쓰려면은 몇 달 걸려요. 근데 하루에도 막 대여섯 번 이상씩 택시 타는 사람들은 며칠 이용하면 기본요금 정도는 그냥 적립이 되거든. 그런 기본적인 걸 왜 안 해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진작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 경쟁 조금 약간 붙으니까 똥줄 타가지고 그지 새끼들. 8월에 뭐 유료 멤버십 출시했죠. 광주는 있냐? 서울만 있나? 해외 플랫폼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래요. 이런 사전 호출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굳이 저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광주는 택시가 남아 도는데 그냥 호출해도 잡히는데 뭐 물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눈 비 올 때는 좀 안 잡히긴 하는데 그런 날에 예약한다고 누가 잡을까요? 그거 안 잡아도 콜 많은데 제가 봐서는 되게 효율성도 없고 선호하는 기사님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그냥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택시가 부족한 지방은 없을걸요? 남아 도는 지방은 있어도. 부족한 시간과 날씨는 있어도 부족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넘쳐 흐르고 돈 벌려고 여러 가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귀찮은지 댓글도 안 남겼네요. 뿅. 네, 이번 기사는 개인 택시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5년 양도 규정이 개정을 할 거라는 추진이죠. 개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개인 택시를 구매하면, 처음부터 읽어 볼게요. 너무 이런 양도 제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 보유는 문제다. 이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빌려줄 수 있던 걸로 하는데, 어느 기간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한 6개월, 1년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 시대가 변했고 완화 추진 의지. 쓸데기 없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5년 동안은 팔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한 뭐 2년, 3년으로 줄인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뭐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하면 바로 팔 수 있게. 아마 그건 안 될 거예요. 나 택시 안 맞아요. 개인 변심 그런 거. 그런 거는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팔 수 있게 해줘 버리면 투기를 해버리거든. 샀다가 1,000만 원 올랐네? 팔아. 한두 달 만에 1,000만 원 버는 거야. 그런 투기성으로 인한 양도는 안 되게 할 거야, 아마. 뭐 심하게 다쳐서 뭐 6개월, 1년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든지. 지금도 그건 되지 않나? 안 되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런 걸로 인해서 택시가 고령화가 됐다는데 저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택시가 왜 고령화가 됐을까요? 저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뭐 서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1, 20% 인원을 제외하면 뭐 잘해야 최저임금 정도? 뭐 한 좀 더 벌면 한 300 정도? 뭐 혼자 사는 저 같은 사람이 300을 벌어도 그냥 먹고는 살죠. 풍족하게 못 살아도. 근데 가정이 있고 마누라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300원은 못 살죠.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뛰어드는 거예요. 그나마 부재가 풀려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극히 소수. 택시를 젊은 사람을 유입을 시키려면 못해도 최저임금 정도는 벌 수 있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정도 한 200, 뭐 1, 20만 원?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 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너무 능력제다 보니까 8시간? 아이고. 지금 제 경우도 하루 8시간으로 산악금 못 맞춰요. 이건 주간 근무를 얘기한 거예요. 심야까지 하는 거 아니고 주간 8시간만 했을 때.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들은 8시간을 넘어가면 연장 수당을 받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수당을 받아요. 플러스 50%. 근데 우린 그런 수당이 없잖아. 근데 심야에 일한 것도 같은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내가 10시부터 6시까지 일했어. 근데 최저임금만 준다면은 주간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심야까지 해서 하는 8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간만 했을 때 8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간만 8시간 해서 저도 산학금 못 맞춰요. 산학금 못 맞추면 최저임금은 못 받죠. 그래도 광주에서 최상급은 아니어도 상급 정도 벌이를 하는 기사도 주간 8시간으로 산학금 못 맞춘다고. 근데 어느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겠냐고. 처음에는 좀 미숙하더라도 뭐 몇 주, 한두 달 하다 보면 주간 한 8시간 하면 그래도 최저임금 정도는 벌더라. 그런 정도는 돼야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나는 한 두세 시간 더 해서 더 벌어야지 하고. 아니, 나 같은 경우도 한 9시간, 한 9시간 걸릴 거요. 928, 9545. 재수 없으면 10시간. 나 같은 경우도 9시간, 10시간 걸려서 최저임금 받게 생겼는데 누가 하겠냐고. 에휴, 전액관리제인가 그게 빨리 다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 2년인가 유예되는데 논의는 하고 있나? 나 좀 데리고 가. 같이 논의 좀 해보게. 밑에 댓글이나 읽어보고 오늘 기사는 아, 그거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왜 과속을 하는지 알겠다. 그 배우 있잖아, 배우. 걔가 찍었던 거 있는데 그것까지 할까? 너무 기나? 그래, 너무 길어져요. 벌써 이거 마치면 40분 될 것 같아요. 얼른 하고 저도 남은 술 먹어야 돼. 이런 거 찍으면 술을 못 먹어. 말하느라고. 5년 양도 폐지 절대 안 된다. 개발이 운전수들 알고 구입했잖아? 뭔 말이야?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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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만 한 거요. 개발이란 거요. 민원 넣는다. 5년 제한 폐지 금지. 10년. 니들도 당해봐야지. 마지막 저게 목적이었구나. 니들도 당해봐라. 여기도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요? 복사했어? 복부도 한 거야? 뭐 한 짓거려? 1년 보험료가 300이 넘는데 가격이 올라봐야 거기서 거긴데 투기가 되겠습니까? 돼요? 아니, 보험료 1년에 300 내는 걸로 투기가 안 된다는 말을 왜 하지? 한 달에 300 낸다 안 모를까? 1년에 300을 넘게 내도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콜만 받으면 꽤 소득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먹고 살 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고, 또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되게 없어. 뭘 해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또 오르고. 그런 걸로 투기가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보험료를 얘기를 하시지? 많이 오를 때는 1년에 1, 2천만 원도 올라요. 근데 1년에 300 보험료 갖고 투기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한 1년으로 줄면 사고 팔고 많아질걸요? 세대 교체의 가장 걸림돌이 5년이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의무기간 5년이 젊은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할만하고 그러면은 많이 들어온다고. 걸림돌이 5년 의무기간이라는 건 저는 솔직히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은 맞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개인 사정이 있어도 5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로 처분이 되게 만들어야죠.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만약에 의무기간을 되게 짧게 줄여. 한 1년으로 줄여. 아니지. 의무기간은 5년이야. 의무기간은 5년인데 양도 가능 기간은 1년으로 줄여주는 거지. 대신 조건을 걸어야죠. 아까 말했던 투기가 안 되려면 5년 이후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어. 대신 1년 이후부터 양도는 가능한데 1년에서 5년까지는 만약에 내가 팔려고 한다. 팔려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과 현재 시세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팔게 만드는 거죠. 그럼 투기를 절대 못하지. 내가 만약에 1억 4천에 샀어. 근데 1년 뒤에 1억 3천이 됐어. 아, 나 못하겠다. 팔란다. 그럼 1억 3천에 팔아야 돼. 그럼 투기를 절대 못하지. 1년 뒤에 내가 1억 4천에 샀는데 1억 6천까지 올랐어. 1년 만에 2천이 올랐어. 근데 의무기간이 안 끝났어.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의무기간이 안 끝났어. 근데 나는 팔고 싶어. 그럼 1억 4천, 1억 6천 중에 낮은 가격 1억 4천으로 팔아야 돼. 그럼 절대 투기를 못 한다고. 죽이잖아요?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개인 택시를 안 하는 입장에서 위에 막 투기 얘기가 나오니까 투기가 안 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 가능 기간 1년 이후부터 그리고 뭐 제한 없는 양도 가능은 5년부터 1년부터 5년까지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투기를 막기 위해서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절대 투기 못하지. 다른 또 뒷구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죠.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의 사례죠. 권익위가 권고했는데 아직도 논의 중이고 요즘에는 신문고에 뭐 넣어도 저 같은 경우도 경유에 대해서 신문고에 넣었었는데 개똥 같은 답변이 왔죠. 경유로 추가 요금을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경유를 하면서 요금이 늘어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목적지 가는 경로에서 내려주고 가면 요금이 늘어나? 아니면 목적지 가는데 잠깐 한 몇백 미터 빠져가지고 돌아간다든지 이게 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200원? 300원? 그게 경유비냐? 대리들은 5천원, 7천원, 8천원씩 받는데? 씨발 짜증나게 경유액이 나오면 짜증부터 나니까 이분 말이 맞죠. 일부 완화가 필요한데 없어지면 투기판이 될 수 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하면 된다니까. 1년부터 4년까지는 구매 가격과 현재 가격의 낮은 거 기준으로 양도를 하게 만들면 돼요. 똑똑해. 개인 택시 분들 들으면 되게 싫어할 만한 내용인데 70%가 60세 이상이라 아무 때나 팔 수 있는데
30%의 젊은 기사들만 5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말도 어찌 보면 맞아요. 개인 재산이 됐죠. 원래는 재산이 아닌데.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 면허는 나라에 준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년인가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일하면 나라에서 개인 택시 번호판 하나 줬었죠. 이게 사고 팔다 보니까 가격이 매겨지고 재산이 돼버린 거죠. 어찌 보면 밈코인이라고 하실란가 모르는데 코인 시장에 밈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물은 없어. 근데 누가 얼마나 좋아하고 찾고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이 개인 택시 면허 번호판이랑 비슷한 경우죠. 어찌 보면 형평성이 안 맞기도 한데 이게 우리 나라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개인 택시 면허가 전국적으로 몇십만 개가 될 건데 이제 와서 이거 돈 주고 못 팔아요 하면 이거 반란 일어나, 반란. 택시 기사들 택시 몰고 서울 광화문 앞으로 가본다니까 아무도 못 움직여. 서울 마비시켜버릴 수 있어. 청와대 둘러싸불어. 어차피 나는 법인이라 안 가지만. 진짜 나라 마비될 수 있어요. 사람들 우리 택시 기사들을 무시하지만 뭉치지는 못해서 그렇지 뭉치면 나라 마비돼요. 못 뭉치는 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논의할 거라잖아. 발의를 한다잖아.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하겠죠. 제한 없이 팔고 살 수 있으면 가족 친척 명의만 가져다 재고 싹쓸이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죠. 그게 투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면허를 맘대로 팔지 못한다는 게. 그렇죠. 그것도 말이 되죠. 눈 경력. 공무원들 하여간 일 안 해요. 12월 이미 완화하라고 공고했는데 여태까지 논의 중. 여기까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을 만한 얘기들 읽어봤습니다. 남은 술 마저 마실게요. 오랜만에 택시기사 읽어주는 택시기사.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